6-4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뭐가 되도록 밑줄 쳐. 1대1 대응. 이거 맞은 사람도 필기하세요. 자, 맞은 사람도 필기하세요.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x가 선택한 y 값이 다른 x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조, 이런 구조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 겹치는 게 생기니까 1대1이 될 수가 없지, 그치? 그럼 뭐야?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밑에 쓰세요. 얘는 계속 뭐 하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다?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죠. 그죠? 그러면 5-a 또한 뭐 해야 되겠어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a는 5보다 작으니까 이 안에 있는 자연수 더할 수 있어, 없어? 이해 갔어요? 다음 7-4번. x에서 x로의 함수가 얘가 밑줄 쳐. 뭐가 되도록? 항등함수가 되도록, 그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되도록? 항등함수인 x가 되도록. 맞아요. 그럼 넘어가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얼마다? 0이다, 그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 값이 뭐랑 뭐 나와?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면 3이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항등함수가 가능하죠, 그쵸? 그러면은 그런 x는 뭐가 가능하냐면 마일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그죠? 또 3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그죠? 또 마이너스 1이랑 3만 있어도 가능하겠죠, 그죠? 맞아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요걸로 이루어진 이 연소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러면은 한 개당 두 개씩이니까 2의 제곱에서 공집합 한 개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 이해 갔니? 자, 그 다음 8-3번 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1대1 함수의 개수와 1대1 대응의 개수를 찾자. 그리고 상수항의 함수의 개수 찾아라.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중에? 5개 중에 몇 개? 4개를 선택해야 되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얼마야? 5p 4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1대1 대응은? 얘는 어차피 하나가 남죠? 그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지, 그치? 따라서 b는 몇 개야? 빵 개야. 이해 갔어요? 왜냐면 x에서 y로에 가려면 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해, 아예. 개수가 안 맞아서.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상수함수는 뭐예요?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네요. 이해 갔어요? 계산하면 되겠죠. 자, 8-4번이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상수함수의 개수 6개다. 그 말은 뭐예요? 밑에 써볼까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죠, 이거는. 근데 얘가 지금 1, 2, 3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2n이 뭐예요? 6이란 소리죠. 마지막 6개로 끝났다는 얘기니까. 그럼 n은 얼마예요? 3이죠. 맞아요.
그럼 x는 뭐예요? 1, 2, 3이고요. y는 뭐예요? 1, 2, 3, 4, 5, 6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1대1 함수면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 몇 개 골라가요? 3개 겹치지 않게 골라가니까 6p3이겠죠? 이해 갔어요? 자, 383쪽 펴주세요. 자, 얘는 요걸로 정의한다. 자, 얘는 일단은 F2를 찾아보자. F1은 얼마? F4부터 찾을까? F4는 얼마 얘들아? F4는? X에 4 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1. 그럼 F2의 4는 뭐예요? F 합성 F잖아요. 그쵸? 맞니? 그럼 F1이죠. F1은 얼마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 얼마 나와? 2. 그럼 F3의 4는 어떻게 구할까요? F에다가 F2를 넣는 거죠. 그쵸? F2 결과 뭐였어요? 2니까 F2네요. F2는 얼마야? 3이죠. 그 다음에 F4의 4는 뭐예요? F에다가 F3을 넣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결과가 얼마야? F3이니까 F3은 얼마예요? 4. 그럼 F5는 F에다가 F4를 넣는 거니까 다시 F4를 넣는 거네요. 그쵸? 그럼 얼마 나와요? F4 얼마지? 1. 그럼 1, 2, 3, 4가 반복되죠. 그쵸? 그럼 얘는 1, 2, 3, 4가 뭐가 되는? 가 반복이 되는 애들이지. 그치? 맞아요? 그럼 주기가 얼마니? 주기가 4개를 주기를 갖고 있지. 그치? 그러면 50번째는 50을 뭘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4, 2 나머지가 2죠. 그쵸? 그죠? 그럼 나머지 1인 거, 나머지 2인 거, 나머지 3인 거, 4의 배수인 거랑 겹치겠죠. 값이.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다음. 자, 이제 대표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보시면 y는 x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필기 좀 해줄게요. 자, y는 x가 나오면 항상 y는 x에서 알 수 있는 함수 값을 y 값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예를 들면 a가 얼마죠? 여기서 이렇게 쭈르륵 가면 여기 얼마?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b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c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d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뭐 2는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하고 싶냐? F 서클 FD 있잖아요. 그러면 F 서클 FD는 여기 찾아보자. 뭐 하란 얘기지? 일단 뭐부터? F에다가 뭐부터 대입해요? FD를 대입하자. FD는 어디 있어요? 찾아볼까요? 읽어보자. D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지금 y는 fx는 얘예요. y는 x에 대입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fd, d인 거를 찾아서 노란 색깔과 만나는 곳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지? c네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얼마다? f 얼마가 된다? c가 된다. 그죠? 그럼 fc를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또 c를 타고 올라가면 얼마가 돼요? b가 되네요. 이해 갔어요? 그 1번의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뭐예요? f 서클 fx가 얼마가 된대요? a를 만족하는 값. 그럼 거꾸로 가야 되겠죠? f의 fx는 a래. 그럼 나는 요 네모 f에다 네모를 넣었더니 a가 나와서 이걸 찾을 거야. 그럼 거꾸로 가야 되니까 a에서 출발해서 여기랑 fx랑 만나는 곳이 어디라는 거 알 수 있어요? b죠. 그럼 얘가 얼마야 돼요? b여야 되겠죠. 그러면 fx가 또 얼마가 되는가? b가 되는 이 네모를 구합시다. 그죠? 그러면 b에서 또 출발합니다. 얼마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따라서 x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c 요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13-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13-1번. 다 푸셨어요?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아직 안 아직 안 나와요? 되셨어요? 풀었어? 저 아직 아직이라고? 지우는? 몰랐어. 풀었어? 조금만 응, 조금만 더 시간 줄게 그럼. 됐어요. 자, 대표유제 14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별표 5개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빈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죠? 여기다가 일단 선생님이 빨리 푸는 법을 그려 알려줄 건데 요것보다는 14-4번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일단 얘는 어떻게 푸는지 정석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자. 어디 갔지? 아, 이게 아닌데? 자, 여기에서 일단 뭐 할 거냐면 얘가 지금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뉘겠죠, 그쵸? 맞아요?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랑 x가 1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로 그래프의 상태가 다르게 생겼지, 그치? 1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있네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리고 원점 지나죠, 그쵸?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x라는 친구예요. 맞아요? 맞니? 준혁아 맞아요? 자, 그리고 x가 1보다 크면 어떤 애예요? 마이너스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얘랑 gx랑 합성한 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밑에 써보세요. 얘는 뭐예요? f gx죠. 그치? 써. 그럼 얘는 뭐야?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예요? gx를 대입하는 거죠. 맞아? 그리고 얘 밑에다가 얘 그래프 그려봐. 얘 어떻게 생겼어? x가 y절편이 2고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겼지. 맞아? 자, 그러면은 이제 x 대신에 gx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f,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 얘는 1. 자, 선생님 지금 비운 건 뭐냐면 x 대신에 뭘 넣으랬어요? gx를 넣으랬죠. 이렇게. 맞아요? 자, 근데 gx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2지 않습니까? 그쵸? 자, gx가 1보다 작은 구간이래요. 그게 어디야? 1이면은 이쯤이지, 그치? 맞아? 그럼 x가 1이 될 때가 얼마예요? 얘가 1이 될 때, y값이 1이 될 때 x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x의 범위가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린 gx 쓸 수는 없잖아, 그치? x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gx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럼 얘는요? 1보다 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아요? 현지야 듣고 있니? 네. 지금 어디 하고 있어? 몇 쪽이야 너 지금? 그치? 16쪽. 그럼 선생님이 대표 예제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왜 오른쪽으로 보고 있어? 앞에 봐. 네. 자, 그러면 얘는 gx는 뭐예요, 여러분? gx는 x 플러스 2죠, 그쵸? 그럼 gx 대신에 x 플러스 2 넣고 얘는 대입할 x가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x가 어딜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달라지죠, 그쵸? 그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얘는?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고 아래로 내려가겠죠, 기울기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맞니? 네. 이해갔어요? 네. 자, 그러면 fx랑 완전히 똑같지도 않고요. 전혀 다른 생소한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14-4번 한번 볼 건데요. 14-4번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얘도 정석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fx 그려보자. fx의 식을 찾아봅시다. fx 뭐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나뉘고 있어요? 1. 앞에 봐. 1보다 뭐 할 때? 작을 텐데 지금 1보다 작을 때에서 0 밑으로는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써야 돼요? 0과 어디 사이? 1 사이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y절편 얼마예요? 플러스 2. 2죠. 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요. 기울기 얼마야? 2x 빼기 2x 2. 빼기 2여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뭐 구해달래요? f 서클 fx죠, 그쵸? 그럼 얘는 또 뭐야? 밑에 써봐. 자, 이거 지금 필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x 대신 뭘 대입하여라?
fx 대입하여라. 맞아요? 그럼 대입해보자. f에 fx 마이너스 2 fx 더하기 2 fx 빼기 2 얘는 0부터 fx가 1까지 얘는 1부터 fx가 2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근데 fx는 이미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함수값이 0부터 1까지 이랬지. 그치? 맞니? 그럼 함수값이 0부터 1까지인 거 찾아보자. 어디야? 0부터 1까지 함수값은 얘들아 y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치? 그럼 0부터 1까지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맞니? 그럼 여기 1일 때는 얼마예요? 1일 때 y가 1일 때는 y가 1일 때는 얼마야? 여기다 대입해봐. y가 1일 때는 얼마예요? 0. 그리고 자 y가 1일 때 얘가 1이면 뭐 2분의 1, 2분의 1. 그쵸, 여기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얘가 y가 1일 때는요? 2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 해당되는 거는 그래프 읽어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지, 그치?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0부터 어디까지? 0부터가 아니지.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자 얘랑 그래프가 다르잖아. 그럼 어디까지로 써야 돼? 1까지. 그쵸?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얘는 빨간 색깔로 쓸 거고 얘는 연두 색깔로 쓸게요. 이 부분은 1부터 2까지는요. 얘는 어디예요?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죠. 이 부분은. 그 다음 이 부분은요? 2분의 3부터 어디까지예요? 2까지죠. 맞아요? 그러면 얘부터 보시면 얘는 어떤 함수야? 얘는 fx를 어떤 걸 넣어야 돼? 이 함수를 넣어야 되겠지. 그치? 이 함수가 뭔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 2다. 맞아? 맞니? 그 다음 얘는요? 이 부분은요? 어떤 함수를 fx에 넣어야 돼요? 바로 밑에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2에 2x 마이너스 2 빼기 2를 넣어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 얘는요? 여기 있는 거는요? 얘는 어디다 넣어야 돼? fx를 뭘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넣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요? 2x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게 f 서클 fx의 그래프야. 이해갔어? 그럼 정리해볼까? 그럼 얘는 f 서클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계산하면 그리고 얘는 4x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얘는 4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0 넣으면 2가 되고요. 2분의 1 넣으면 0 되겠죠. 맞아? 그럼 얘 2분의 1 넣으면 0 되고요. 1 넣으면 2 되겠죠. 2분의 3 넣으면 쟤는 0 되네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2 되겠네요. 맞아요? 얘는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네. 이해가 됐어요? 이게 정석입니다. 저거 일단은 거기 387쪽에
요 과정 없이 그래프만 그려져 있으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라고 시킬 겁니다. 이거 적어놔야겠죠? 선생님 좀 시간 넉넉하게 주면 안 돼요? 요거를요? 근데 우리 나갈 거 많은데 얼른 쓰세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쓴 게 꽉 차가지고. 일단 쓰고 계세요 그럼. 다 썼어? 자. 얼른 뽑아다 주려 했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이제 쓰고 이제 가도 될까요 이제? 자 이제 빠른 버전 보여드릴게요. 우리 오늘 함수 끝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필요하면 이따가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그 부분만 체크해 놓으세요.
자, 여기 왼쪽에 386쪽 있잖아요. 386쪽이었다가 빠른 버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합성함수 그릴 때 방금 정석처럼 그래프를 다 찾아서 뭐 하던가 그리던가 그죠? 그래프 식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y는 fx랑 y는 fx 두 함수 똑같이 생긴 두 함수를 합성하는 거잖아.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할 때는요, 지금 그래프 식이 바뀌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꺾인 지점이죠. 어딘 지점이라고? 네, 얘의 포인트는 꺾인 점에서 꺾인 점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 포인트가 꺾인 점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자, 여기서 꺾인 건 어디예요? 1이죠. 그죠? 맞아? 근데 우리가 fx인데 안에 쓰이는 fx를 연두 색깔로 볼 거야. 그럼 안에 쓰이는 거를 먼저 연두 색깔로 보면 이 연두 색깔에서 꺾인 지점이 어디야? 1이죠. 그죠? 맞니? 근데 연두 색깔을 이제 파란 색깔로 받을 때에는 뭐예요? 연두색 입장에서 파란 색깔로 받을 때는 뭐예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꺾인 점이? 아 잠깐만. 파란 색깔에도 꺾인 점이 어디야? 1이지, 그치? 근데 우리 연두 색깔에서 아까 어디서 1에서 적이 된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함수값 여기 fx 여기 이 자체가 값이 1인 곳에서 똑같이 뭐가 돼요? 꺾이죠, 그쵸? 맞아요? 그럼 꺾이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도 표시를 해야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였어요, 아까? 여기는 2분의 1이었고 여기는 얼마였어요? 2분의 3이죠. 자, 그럼 우리 꺾기 전 체크해야 되는 게 총 3군데가 된 거예요. 어디? 2분의 1, 1, 2분의 3.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x에서 어디로 갈 때? y로 갈 때. 자, 정의역. 먼저 정의역은 어디냐면 얘가 지금 정의역이 총 3군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0에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1, 1에서 2분의 3, 2분의 3에서 2. 총 이렇게 4군데가 되겠죠? 그럼 0에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1, 1에서 2분의 3, 2분의 3에서 2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정의역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서 0에서 2분의 1로 가봅시다. 0에서 2분의 1로 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2에서 1로 뚝 떨어지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2에서 1로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0으로 떨어지죠. 맞니?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3으로 가면요. 0에서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럼 2분의 3에서 2로 가면요. 1에서 2로 가죠. 이해 갔어요? 이해 갔니? 자, 이제 또 어떻게 읽을 거냐면 이걸 여기서 읽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읽으면 자, 2에서 1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에서 0으로 가죠. 맞아요? 그 다음 1에서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0에서 2로 가죠. 0에서 1로 가면요. 2에서 그럼 1에서 2로 가면요. 0에서 2로. 근데 우리가 x, y, z가 있으면 합성함수는 누구랑 누구만 보는 거랬어? 맨 처음과 마지막 걸 합친 게 합성함수였지, 그치? 맞아? 이걸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이걸 그려보자. 어디야? 0하고 2분의 1, 2분의 3, 2 있으면 자, 처음에 2에서 0, 0에서 2, 2에서 0, 0에서 2 똑같이 나오죠. 이해 갔어요? 이해 갔니? 이해 갔어요? 적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같은 것만 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볼 건데요. 14-3번인데 14-3번 봐봐요. 요거 그러면은 간단 버전으로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간단 버전. 아, 여기도 같이 봐서 되겠구나. 간단 버전을 보면은 잘 봐봐. G 서클 F잖아. 그럼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야? F지, 그치? 자, 여기 밑에 쓰세요. 꺾인 점 표시는 어디에다 써요? 꺾인 점 표시는 안쪽 F에 표시한다. 그러면은 꺾인 점 어디서 꺾였어? X는 1에서 꺾였지, 그치? 맞아? 그리고 얘도 꺾여 있어요. G도 어디 꺾여 있니? 2에서 그런데 얘는 여기서 2는 X가 2고 Y가 2지만 F 입장에서는 뭐예요? F 입장에서는 G2에서 꺾여 있죠. 근데 그게 F 입장에서는 Y 값이 2인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Y 값이 얼마인 거? 2인 거에서 찾아보면 똑같이 1에서 꺾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해 갔어요? 그럼 꺾인 점이 마침 여기가 겹친 거야. 이해 갔니? 그러면은 체크해보자. 그럼 얘 어떻게 되니? 0에서 어디? 1에서 어디? 3이지, 그치? 그럼 읽어봐. 0에서 1로 가면 어떻게 돼? F 먼저 읽어야 되니까 0에서 1로 가면 얼마야? 읽어. 0에서 1로 가면 0에서 2 0에서 2 함수값 읽는 거야. 1에서 3은 2에서 3 2에서 3. 자, 이제 G 읽을 거야. G는 0에서 2로 가면은 3에서 2. 자, 2에서 3으로 가면은 2에서 0. 자, 그럼 마지막 거와 요거 얘네 둘만 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된댔지, 그치? 맞아? 그럼 0, 1, 3. 자, 0에서 1까지는 3에서 어디로? 2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2에서 0으로 뚝 떨어지네요,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실 얘는 그러면 뭐냐면 사실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 떨어진 거니까 여기 똑같이 두 칸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한 일직선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맞니? 이게 바로 Y는 G 서클 F 그래프가 되는 거다. 이해 갔느냐?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 보도록 하자. 역함수는 뭐냐면 역은 거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거꾸로 가는 건데 문제는 얘도 뭐가 돼야 돼요? 결론은 함수가 되는 얘기야. 밑에 써봐. 얘는 함수의 뭐를 정의 조건을 뭐 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그죠? 함수의 정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정의 조건이 뭐였지? 첫 번째, 모든 x가 뭐 해야 돼요? 공역의 y와 몇 개씩? 한 개씩 뭐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요거를 만족해야 됐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역은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는 함수가 1, 2, 3, 4 y라는 함수가 0, 1, 2, 3, 4가 있는데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2로 가고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이렇게 간다 해봅시다. 자, 이 f가 있어요. 그러면 역함수는 이 함수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x에서 y로 가는 거잖아. 그치? 역함수는 y에서 x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역함수야. 그럼 패턴은 그대로 이 길 딱 까놓은 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원래 1에서 0으로 가던 게 0에서 1로 가는 거죠. 2에서 1로 가던 게 1은 2로 가는 거죠. 2는 3으로 가고요. 3은 4로 가네요. 자, 근데 4는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거꾸로 보냈을 때 얘가 이 친구가 뭐가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함수로서 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이해 갔니?
자, 그럼 내가 4를 지워볼게. 자, 그럼 얘들아, 요거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자, 얘는 역함수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1에서 출발을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2는 몇 개 출발하고 있어요? 두 개. 2개 출발하죠. 그럼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죠? 어때야 됩니까? 내가 거꾸로 출발했을 때도 떳떳하게 함수를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뭐 해야 되지? 1대1 대응이어야 돼. 왜? 공역과 티역이 같지 않으면 나고자가 생기니까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1대1 뭐일 때만? 대응일 때 현관펜으로 밑줄 쳐. 얘네가 1대1 대응이면 밑줄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뭐다 얘들아? 역함수랑 같은 용어야. 알겠지? 1대1 대응이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밑에 밑줄 치시면 집합x가 오직 하나씩 존재한다. 그죠? 얘가 y에 대해서 y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 존재하니까 뭘 만족해요? 함수의 조건에 만족해요. 함수 정의 조건 만족. 써놔. 함수 정의 조건에 만족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얘를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걸 뭐라고 하고? 역함수라고 하고요. 이 역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f가 x에서 y로 가는 거였는데 y에서 x로 가는 걸 뭐라고 하냐? f 위에 마이너스 1제곱을 씁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수를 배울 때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라 배울 거거든요. 지수를 확장하면서 얘는 역수잖아요. 그쵸? a의 역수. 그래서 역수는 우리가 마이너스 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여기다 마이너스 제곱을 쓰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어이? 왜 이거 안 먹어? 이해 갔니? 자, 그러면 다시 봐봐, 얘들아. 얘는 뭐예요?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출발해서 간 거니까 얘는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으면 y가 되죠. 맞아요? 얘는 거꾸로 f 인버스라 읽거든요. 뭐라고 한다고? 인버스. 자, 이 영어 표현 여기 밑에 써 있을까요? 안 써 있네요. 자, 여기 밑에다 쓰세요. 인버스. 자, 인버스라 읽고요. 얘는 f 인버스에다 얼마를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x가 아니라 이제 정의역이 누구니까? y지, 그치? y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얘 네모칸 쳐보세요. 함수의 정의를 다시 복습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을 해야 우리가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맞니?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 즉 y에서 x로의 대응도 함수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여야만 한다? 1대1 대응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현재 이해 갔니?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아닌 경우 우리 같이 봤었고요.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밑줄 쳐. x랑 y를 서로 바꾸어 얘로 고친다. 밑줄. 이거 뭐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 대칭이동에서 배웠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끼리는 y는 x 대칭이동이에요. x랑 y랑 자리를 뭐 한 거예요?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밑줄 쳐. 여기에 역함수가 지금 이때 함수 f의 정의역이 제한되면 치역, 즉 f 인버스의 정의역도 제한되므로 역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닌 경우에는 f의 치역을 구하여 반드시 정의역을 나타내어야 한다. 밑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게 무리함수인데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신경 쓰셔야 돼요.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현재야, 어디 밑줄 치라 했죠? 자, 예를 들면 공역이 이상인데요. 자, 얘를 그래프 그려보면 3x-1이에요. y절편이 -1이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x가 얼마 이상? 1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x가 1일 때 얼마지? 얘 y값 넣어봐. x 1이면 얼마야? 2죠. 그러면은 얘는 이만큼만 함수를 보겠다는 거야. 이 함수.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자, 근데 얘들아 정의역이 어디냐면 정의역이 1 이상이고요. 정의역 어디라고? 1 이상. 공역도 어디라고? 2 이상이야. 1대1 대응 맞아요? 저 파란 범위 안에서 겹치는 거 하나 없고 공역과 치역이 같죠. 그쵸?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역함수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를 뭐 하는 거랬죠? 바꾸는 거죠. 그럼 x는 3y-1이고 뭐도 바뀌어요? 여기서도 바뀌는 거예요. x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공역이 뭐였어요? 공역은 이거였죠. 얘도 뭘로 바뀌어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바뀌는 거야. x 대신 y로 다 집어넣는 거야. 모든 문자에. 그럼 얘는 정리하면 뭐예요? y는 얼마?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대신 공역이 어디예요? 정역이 어디예요? 2 이상이다. 이해 갔니? 이걸 꼭 쓰셔야 된다고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역함수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인버스의 인버스는 원래대로입니다. x에서 y로, y에서 x로, 다시 한번 x에서 y로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 2번의 밑줄 역함수랑 함수랑 합성함수 하면은 항등함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2에서 3으로 가는 이 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돼요? 역함수는 3은 어디에 대응하게 되겠어요? 얘를 거꾸로 가는 거잖아. 말 그대로 2가 3으로 가면 거꾸로는 어디로 가? 3은 어디로 가? 2로 가겠죠. 그럼 얘를 합성해보면 어떻게 돼요? 2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2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합성하면 항상 뭐가 나와요?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누굴 먼저 합성하느냐? f를 먼저 합성하면 x가 똑같이 나오겠고요. 그쵸? 근데 인버스를 먼저 합성하게 되면 인버스를 한번 합성해볼까요? 얘도 뭐가 돼요? 자, x에서 y로 가면 f는 뭐가 나와요? 얘 거꾸로 가니까 2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그러면 합성하면 3은 어디로 가요? 3으로 나오죠. 그럼 y에 대한 항등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현재야 칠판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치세요. 자, 얘는 뭐냐면 인버스가 바깥에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자리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 자리가 바뀝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얘는 뒤에 해설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F 서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서클이랑 G 서클 F랑 둘이 합성을 해볼 거야. 괜찮아? 합성을 하면은 우리 얘네들 결합법칙 써서 얘네들끼리 합성하면 뭐가 된댔어? 아까 선생님이? G의 역함수랑 G랑 합성하면 뭐가 되지 얘들아? I 되지 항등함수. 그치? 근데 항등함수는 뭐랑 나오든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그냥 F 인버스 되겠지. 그치? 그럼 F 인버스랑 F랑 하면 또 뭐 나오겠어? I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얘들아 얘랑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항등함수 나오네. 그럼 둘이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G 서클 F의 역함수가 누구더라?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더라. 이해 갔어? 그럼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인버스 집어넣으면 자리가 뭐하더라? 바뀌더라 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역함수의 그래프 아까 말했듯이 밑줄 쳐. 뭐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x 대신 뭐 넣고 y 대신에 뭐 넣고 x 넣었기 때문에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고요. 또 합성해서 둘이 뭐 나오면 항등함수 나오면 역함수 관계고요. 맞아? 또 그래프가 무슨 대칭인 거? y는 x 대칭인 거를 모두 다 싸그리 몽땅 역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갔어요?
쓰세요. 뭔 단계예요 저거? 나오는. 자, 그러면은 얘들아 옆에 오른쪽에 개념 책 한번 봐봐. 자, 요게 이제 F 인버스라는 게 나오는데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스킬이야. 자, F 인버스는 지금 여기는 Y 값이 이거는 X 값이 뒤바뀐 거잖아. 그치? 옆에 써봐. 얘는 어떻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F에다 얼마 넣으면 F 인버스에 2 넣으면 A 나온대. 그러면 거꾸로 가보면 뭐야? F에다가 뭐 넣으면? A는 A 넣으면 2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맞아요. 그럼 얘도 F에 뭐 넣으면 7 넣으면 뭐 나온다는 얘기야? A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굳이 이걸 인버스를 구할 필요 없이 이걸 엿다 넣어서 A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해 갔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요 이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인버스 구할 생각 말고 얘랑 같은 의미, 무조건 얘네들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얘 나오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생각해서 얘네를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푸세요. 그럼 개념 책 굳이 풀어보자. 지우야 여기서 몇 분에 나가야 된다고? 45분 45분쯤? 알겠습니다.
다 풀렸나요? 안 풀고 있어요? 다 풀었으면 채점까지 줘. 자, 이제 보겠습니다. 15번 보겠음. 자, 얘는 지금 ax 플러스 b면은 1차 함수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치? 대표적인 1대1 대응인 함수인 얘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얘 같은 표현 옆에 써볼까? 얘 같은 표현 뭐예요? F1은 9, 또 F-3은 1. 그거를 얻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립하면 A 값, B 값 나와 안 나와? 나오고 그건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응. 그럼 이제 얘를 해보자. 얘는 뭐예요? F2가 얼마? 자,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5란 얘기죠. 맞아요? 근데 방금 F2가 얼마랬어요? 5니까 F5는 14란 소리겠지, 그치? 맞아? 그럼 또 얘는 뭐야? 5A 플러스 B는 얼마? 14. 자, 둘이 뭐하면? 연립하면 A, B 나와 안 나와? 나오고 F3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해가셨어요? F6 보겠습니다. 자, 밑줄 쳐. 자, 얘네가 뭐일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거 앞에서 봤던 어떤 문제랑 똑같은 거야? 앞에서 봤던 무슨 문제? 1대1 대응일 때 라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요? 박스 먼저 그려야 되겠죠?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는 0부터 12까지. 그러면은 얘는 박스가 요렇게 생겼네요. 맞아요? 아이고,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x 플러스 b인데 a가 뭐랬어? 문제에서 a가 뭐래?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A가 양수, 기울기가 양수란 소리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리역 안에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고 1대1씩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리라 했지, 얘들아? 준혁아 어떻게 그려야 돼? 이 직사각형 영역 안에서 어떻게 그려야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그려야 돼? 현재야 어떻게 그려야 돼? 농담 빼고 말씀드릴까요? 이거 못 풀면요 여러분들 뒤처지는 겁니다. 이거 못 푸는 사람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기울기가 양수랬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박스는 뭐냐면 이만큼이 정의역이고 이만큼이 공역이란 뜻이잖아. 근데 내가 기울기 양수인 직선 이렇게 그려. 자, 이거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어?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잖아.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 틀려? 다르잖아요. 그때 이거 이런 똑같은 문제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겨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이 됐었나요? 이 직사각형에 뭐가 되면 돼요? 대각선이 되면 되는 거죠. 그치 준혁아? 대각선 중에 어떤 대각선? 기울기가 양수인 대각선이야. 이해 갔어?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아, 맞아.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2,0과 2,11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0과 2,11을 지나는 거 어디다 집어넣으면 A랑 B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되었어요? 응? 응. 뭐가? 직선식. 이해가 갔어요?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얘 역함수가 이거다. 자, 1차는 웬만하면 다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쵸? 자, 그럼 얘는 역함수 구하고 싶어. x 대신 뭐 대입하고? y 대신에는? 그러면 x는 2분의 1 y 플러스 3이지. 여기에 정의역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정의역이 뭐란 소리야? 모든 실수란 소리야. 그럼 얘는 공역이자 치역도 뭐란 얘기야? 모든 실수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굳이 제한된 게 없으니까 굳이 따로 표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y에 대해 정리하자. 그럼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y는 2x-6이니까 a는 얼마고? 2고 b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다음 18번 볼게요. 얘는 우리 아까 전에 인버스는 어떻게 하랬지 얘들아? 인버스는 인버스 어떻게 하랬죠? 집어넣으랬죠, 그쵸? 인버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집어넣기 전에 얘랑 얘랑 만나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여기 얘네 둘이 만나면? 항등함수는 근데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마다 똑같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F 인버스의 인버스 4랑 똑같은 거야. 이해 갔어? 그럼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야? F4지. 그럼 F4는 얼마야? 12. 자, 이거 인버스 어떻게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했지, 그치?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그리고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면 G 인버스는 F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집중. 앞에 봐.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저거랬어요, 선생님이. F 서클 G 인버스 4를 뭐라고 하자? K라 할 거야. 괜찮니? 그러면 F 서클 G에 얼마를 넣은 거와 같은 거야? 얘는 같은 표현? K를 넣으면 뭐다? 4다. 맞아요. 그래서 거꾸로 찾아갈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찾아갈 거예요. 그럼 얘는
f에 gk를 넣은 게 4거든요. 맞지? 근데 f가 누구였냐면 2x 플러스 4잖아. 그치? 2x 플러스 4가 4이려면은 x는 얼마여야 돼? 0. 그럼 얘가 0이란 소리지. 그치? 그럼 또 얘가 0이려면은 k는 얼마여야 돼? 3분의 1. 따라서 k는 3분의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안에서 펼쳐봅시다. 인버스 해보자. 어떻게 나와? F 서클 어떻게 나와? 준혁이 어떻게 나와요? 인버스 집어넣으면? 이거 인버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댔어요? 위에도 써있잖아. 2번에도. G 인버스. 인버스가 집어넣어지면 자리 바뀌고 인버스 씌운다고 했지. 그럼 뭐야? 자리 바뀌고. 서클 G. 지금 이 부분은 준혁아 집중해야 돼. 알겠어? 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거 뭐 나와 그러면? 준혁이 계속 대답해. 이거 뭐 나와? F 서클 F 인버스 뭐 나와? 너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야? 똑바로 대답해. 몰라 아니야. 모르는 거 아는데 말 못했어. 모르는 건 아니라고? 네. 들어와. 왜 대답 못하는데? 틀릴 것 같았어요. 뭐라고? 틀릴 것 같았어요. 틀려도 괜찮아. 대답 안 하는 건 나. 대답을 안 하면 너가 그냥 모르는 사람 같아. 뭐일 것 같은데? 상대방수 맞아요. 차라리 대답을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너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잖아. 알겠어, 준혁? 이제 항등함수지? 항등함수랑 합성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쵸? 그럼 뭐 나와요? G 인버스 X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G 인버스 X는 말 그대로 G의 역함수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치? 그럼 G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Y는 3x-1에서 X랑 Y랑 자리 바꿔서 X는 3y-1이고 Y에 대해 정리하면 역함수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자, 얘는 뭐예요? 아까 봤듯이 얘 뭐 하랬죠, 선생님이? Y는 X를 기점으로 밑에 표시하라 했었죠, 그쵸? 표시해볼까요? 뭐 나와요? 여기 밑에는 A, B, C, D, E 표시할 수 있겠지? 맞아? 자,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F 인버스 D라고 했다. F 인버스 D는 자 얘도 써볼까요? 옆에다가 선생님 지금 여기 잘려가지고 여기다 썼는데 여러분 책에다 접붙여 써도 돼요. K라고 쓰겠습니다. 1번 옆에다가는 K. 그럼 얘는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서 F에다가 뭘 대입해서 뭐가 나온 거야? K 대입해서 뭐가 나와요? D가 나온 거죠. 맞아요. 찾읍시다. 자, 얘는 요 함수 있잖아요. A와 fx에 대해서 함수 값이 얼마가 나온 겁니까? D가 나온 거죠. D가 나온 친구가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 C.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역함수도 그냥 전부 다 뭘로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역함수를 원래대로 바꿔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F 서클 F 인버스 D가 되겠고 얘도 뭐라고 하자? 는 뭐라고 할까? K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또 같은 표현. F 서클 F에다 얼마 넣으면? K 넣으면 뭐다? D다. 그쵸? 그럼 얘는 F에 FK를 넣으면 D인데 뭘 넣어야 D가 나올까요? 뭘 넣어야 D가 나오죠? C. 따라서 FK가 얼마예요? C죠? 뭘 넣어야 C가 나올까요? B죠? 따라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갔어? 뒤로 넘겨. 대표 예제 20번 보도록 하자. 자, 얘는 얘 교점 회전표는 다음과 같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여기에다 별표 5개를 좀 해주실까요? 여기 별표 5개. 자, 얘는 보통은 원래 얘네들 보통의 교점은 우리가 y는 x 위에 존재한다라고 봐서 했는데 지금 얘처럼 x의 값이 커질 때 y 값이 작아지면 즉 얘네는 증가함수거든요. 증가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은 여기 위에 있고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어디에도 존재해요? y는 x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얘 봐봐. 얘는 어디서 어디에 존재해? 체크해볼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감소함수의 경우는 y는 x 바깥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심화 유형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자, 일단 얘는 봅시다. 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일단은 얘 증가함수니? 얘 증가함수죠. 그러면 교점이 어디 위에 있겠어요? y는 x 위에 존재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봐봐.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는 y는 fx, y는 gx, y는 x를 모두 지난다는 거야. 이 교점이. 이해 갔어? 그럼 우리는 연립을 할 때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라면 나와 있는 fx랑 gx는 구해야 되니까 복잡할 거고 y는 x와 얘는 둘 가지고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 갔어? 그래서 누구와의 누구를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랑 누가 x가 뭐한다? 만난다로 구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3분의 2x가 3분의 4니까 x는 얼마다? 2고요. x가 2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y는 2겠죠? 그럼 교점의 좌표가 얼마 나와요? 2,2고요. 얘랑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옵니다. 이해가셨어요? 자, 일단은 절대값은 오늘 나가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한 번 더하기 문제 풀고 검사 맡을 겁니다. 검사 맡고 RPM 대표 문제 풀고 검사 맡을게요. 바이블 숙제는 일단은 어디까지냐면 바이블은 405쪽까지 낼 거고요. RPM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어요? 97? 87? 그러면은 얘는 좀 낼게요. RPM을 바이블은 중단은 안 내니까 88에서 89 그리고 98에서 3장, 4장, 5, 6점 좀 많긴 한데 한 장, 2장, 3장, 4장 여기도 보자. 105쪽까지 RPM은 5장이에요. 자, 일단은 숙제 알림장에 요거 써주시고요. 지금 한 번 더하기랑 그리고 RPM 숙제 고치기 한 거 검사 맡으십시다.